첫 번째로 사실 결정된 대선 후보죠. 예. 언론이 다뤄주지 않을 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의당 홈페이지가 세련돼졌어요. 이게 홈페이지 첫 화면이거든요. 굉장히 심다르크, 심블리, 사자후, 심장군, 사이다, 인민무력부장. 아, 이게 우리 홈페이지입니까? 저 아직 못 봤어요. 정의당 김고은은 없나요? 네? 정의당 김고은? 1등 국회의원, 심깨비, 심장금, 정책 완판녀, 심돌프, 철의 여인. 심상정 대표가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 별명도 이렇게 쭉, 사진도 세련되고, 지나치게 잘 나왔어, 사진도. 우선, 왜 대통령 되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권력 잡아서 혁명하려고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60년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현상유지 정치 갖고는 안 되는 일이죠. 정치혁명이 돼야 가능한 일이고, 그 정치혁명 할 수 있는 후보 감히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면서 국민행동에 나섰을 때, 그때 촛불광장에 처음 모인 게 500명이에요. 우리가 100만 모이고 200만 모이고 결국 1600만 촛불이 켜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이번 촛불광장에 만약에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5개월 동안 촛불이 타기 어려웠을 거다.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이 불러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갈망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사실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선거 워낙 짧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정권 교체로 막 밀려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는 진지하게 하실 거라고 봐요. 정권 교체 플러스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심상정에 주목하게 되실 거다. 목표 득표율이 몇 %입니까?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예, 당선자가 뭐 두 자릿수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세 자리 나오면 큰일 나요. 제가 어제 그 광주 갔다 왔어요. 그 두 야당이 이벤트를 세게 하고 쓸고 지나간 그 자리를 제가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 교체하겠다 그런 열망인데, 제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민주당 정권만으로는 과감한 게 어렵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이 남북관계나 또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개혁적인 그런 노선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기득권 편에 서왔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좀 각을 많이 세워서 아직도 후과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문제인식을 크게 가졌던 게 비정규직 문제하고 비정규직법 문제하고 삼성에 관한 얘기였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왜요? 한미 FTA도 있었죠. 한미 FTA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파병도 있었고. 그 핵심은 그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게 관련돼 있는 건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양산되고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신분으로 갈 거다 하는 걸 그때도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점거농성하고 어떻게든지 그 비정규직법 저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나이브했다 지금도. 그리고 그 후과가 너무 크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특히 이제 좀 아직도 이 답답증이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올 1, 2, 3월 20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단 한 건의 개혁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은 혁명을 원하는데 아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지만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야당은 일상적 해법의 범위에서만 현상 유지 범위에서만 해법을 찾으니까 답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정치 구도가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경쟁 구도로 이번 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뭐 어떤 개혁이 가능할까 진정으로 제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주당 왼쪽인 정의당과의 경쟁 구도 정도가 만들어져야 저는 촛불이 원하는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 누가 됐든 간에 그분 개인의 뭐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구도. 그러니까 왜 1, 2, 3월 달에 개혁을 못했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비상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추미애 대표, 박 전 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은 뭐 모든 것을 다 저지하게 결사항전할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광장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때문에 아무 개혁을 못하겠습니다. 또는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 길목을 마지막으로 맡고 있는 김진태. 그 김진태 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빼고 그렇지만 또 야3당만 하게 되면 이번 탄핵이라는 게 진보 보수 여야 구도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른생활당, 이 바른생활당까지는 하면 국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생활당까지 4당이 합의하는 개혁이면 그러면 과감하게 비상국회를 운영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사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이 만나서 1월 달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1, 2월은 비상개혁국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해서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렇지만 국회의 3분의 2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법안이라면 일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직권상정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합법이니까. 특검법도 직권상정하고 다른 그렇게 개혁법안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벌벌 떨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특검법 처음 만들 때 제가 그 두 야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특수성은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안 맞다. 맞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선출된 정당성을 가진 권력은 지금 국회밖에 없으니까 국회의장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싹 깡그리 무시되고 가다가 결국은 뭐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뭐 지금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직권상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린한 건데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 행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왜곡하도록 국회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왜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냐. 그래 이제 두 야당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야3당 대표회담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별로 관철시킬 생각은 별로 없으셨던 거고 심상정이 조금 뭐 이렇게 세지 않고 좀 부드러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검찰이 말이야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지금 정권 교체 앞두고 딴짓할 수 있겠어? 그냥 놔둬도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거꾸로 해바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검찰을. 어쨌든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검찰에서 지금 우병우 라인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검찰도 확 좀 뒤집어야 되고, 지금 아직 뭐 최경환 정경유착의 핵심 책임자 최경환은 지금 아직 검찰 손이 지금 뭐 불구속인가 이렇게. 질문 하나를 했는데 14분 동안 지금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본물이 터지셔가지고 들어주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점 몇 %가 이때까지 가장 높은 득표율이어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23%까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20%. 지금 뭐 자유한국당 거의 패족으로 몰린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 15% 정도 나오는데, 제가 제일 쪽팔린 게 어떻게 김진태보다도 못 나오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바뀌겠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정치 구도를 그대로 놔두면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한 3가지 정도만 풀어보세요. 슈퍼우먼 방지법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맞벌이 시대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맞돌봄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맞돌봄. 네.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뭐 지난 10년 동안 돈도 무진장 썼어요. 80조 2천억을 썼는데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요. 어디다 썼죠, 그걸? 아니, 그러니까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여성들은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봄을 나눠야 돼요. 물론 국가나 사회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여자는 둘 다 해내야 하는 슈퍼 엄마를 요구하는데, 슈퍼우먼을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네요. 출산 휴가도 아빠 1개월 의무제를 두고, 네. 육아휴직도 아빠 의무 휴가 휴직제를 3개월 이상을 이렇게 두도록 했는데, 아빠들이 애 키우는 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승진에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에는 과감한 그런 어드밴티지를 두고, 북유럽은 그렇게 하죠. 아니면 페널티를 두고, 네덜란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줘요. 남편이 6개월 이상 휴가를 주던가, 육아휴가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하니까 모든 후보들이 바로 따라서 다 안면했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게 진보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좋은 공약을 만들어서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선에서는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누가 처음 여기에 깃발 꽂았는가? 네. 뭐 박근혜 퇴진 내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주장했는지. 정의당과 제가 퇴진 촉구하고 국민행동에 나섰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 우린 정의당과 다르다. 우린 정의당과 함께 안 하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다고 그때. 그거 말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좀 짧은 걸로. 청년 사회 상속제를 제가 뭡니까? 공약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세수를 한 5조 4천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세 된 청년에게 일괄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상속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그런 재산을 상속받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가난을 대물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분사회니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이제 그 절망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원래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이 상속세가 이제 그렇죠. 그 책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물려받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 재산,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부과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20세가 되면 그 n분의 1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아라든지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큰 분한테는 2천만 원 기본 재산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으로.
절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상속증여세 취지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차등 지급받는 네, 거예요? 20세에서 25세 사이에 본인이 원할 때 균등하게.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20세에서 25세 청년들이? 지금 이제 2018년에 한 64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48만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콜백 제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걸러낼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고 나면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5조 4천.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0원 정도. 1,000만 원? 네. 20살 되면 그냥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네네. 국가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파격적이네요. 네. 청년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방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 흑수저를 서글퍼하는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고 앞으로 그런 그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 제도를 제가 공약했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군인들 우리 병사들에게 한 54만 원 정도 월급 지금 최저임금의 4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봐야 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자기들 쓸 때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다가 꼭 무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제대로 대접하려면 돈 타령해요. 이게 1조 7천밖에 안 드는데요. 지금 국방예산 40조 중에 20조가 봉급으로 나가는 건데 나머지 다 누구한테 나가냐? 장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씩 줘봐야 1조 7천밖에 안 돼요. 그거 왜 못합니까? 의지만 가지면 하지. 진보정당에서 처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했던 정책들이 한 짧게는 5년에서 10년 지나면 다른 정당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급해서 5년 10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빨리 대통령이 돼서 당장 시행을 해야 돼요.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이번 대선이 좀 마음이 편하시죠?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그 질문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퇴장을 하면 우리 정의당만 퇴장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촛불 시민이 퇴장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촛불 시민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정의당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른쪽으로 경도된 우리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혁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리는 표는 누구의 표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민주당, 새누리당이 왔다 갔다 하는 정권 교체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민주당의 한계를 다 또 보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는 정권 교체 때문에 비판적 지지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심상정 지지율 높아지면은 정권 교체 지장이 될까봐 억눌림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심상정을 머릿속으로 계속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정치 혁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비판적 지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지속됐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이제 과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수구 세력을 퇴출시켰잖아요. 지지율이 일정하게 나오더라도 그거는 부자망해도 3년간은 지지율이지 집권 능력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이제 과거의 것이다. 비판적 지지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과감한 개혁의 에너지를 모아내야 되고 보다 진보적인 개혁 정권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해야 된다. 정권 교체는 역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각 당이 그 연장선 각 당이 지금 장이 크게 섰는데 시장 입구까지 막고서 지금 장사를 해요. 우리 지금 그 시장 안에도 못 들어가고 시장 문 밖에서 지금 노점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요 경선이 끝나고 각 당 후보가 정해지면 아마 짧은 시간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어도 저는 우리 시민들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시민들로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후 정치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번 대선이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건 정권 교체가 맞아요? 아이, 짓궂죠. 아니, 정의당의 관점을 보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정권 교체의 힘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 반문으로 묶어서,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권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겠죠. 제가 호남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단일화하면 안철수 호남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당선이 됐다. 현상 유지 정권 교대 정도 되겠죠, 뭐. 정권 교대. 왜냐하면요. 잔인한 양반이야, 아주.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그동안에 오랜 세월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우리 정치가 차선의 정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과 정치가 너무 지금 괴리가 큰 겁니다.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호남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보다도 더 온건 개혁을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개혁할까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온건한 개혁은 우리 촛불 시민의 뜻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은 민주당보다는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원하고 있고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게 심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대 문재인 1대1 구도. 민주당 대 정의당 구도로 돼야 된다. 응?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어떻게 평가해요? 자, 그럼 평가한 걸로 하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당선되려고 나오시는 분도 아니지만 당선되시면 아마 우리 엄마들이 촛불을 들지 않을까? 왜냐면 아이들이 그 막말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치는 아이들이 들어도 좋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왜 못 들은 거죠? 보시기에. 그 양반이 무슨 깼다 보수요?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바른생활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바른생활당이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 정신이 정의잖아요. 정의를 우리말로 하면 그게 무슨 바르다는 뜻이거든. 바른당은 정의당의 유사당명이에요. 근데 유사당명인데 왜 민주당 하면은 등록을 안 시켜주니까 데모크라시당 이렇게 한 것처럼 바른당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올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른정당이 원래는 바른보수정당 하려고 그랬는데 줄이면 바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 보수 단일화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꺾였다고 봐요. 그때 확 꺾였죠. 네, 그럼요. 네. 깼다 보수 한다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뒤돌아서 손잡자고 하니까 저 오래 갈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완전한 패착이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트윗으로 뭐라고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단일화 하지 마라. 길게 자유한국당. 보고 어차피 안 되니까 길게 보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건전한 보수 정치를 밭을 일구시라. 그랬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워낙에 반문 정서가 반문이라면 악마하고도 손잡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이 소수파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춥고 배고파. 이 집 떠나니 고생이네. 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조만간 합칠 수도 있겠다 보시는 건가요? 당을 합치진 않아도 후보를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은
무진장 하겠죠, 무진장. 아마. 후보 합치면 그냥 소멸되는 거죠. 바른당은. 바른당은 그 유승민 소멸되는 거죠. 후보가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그 보수 단일화를 보면서 이 건전한 보수 세력이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실렸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종인 전 대표는 왜 저래요? 근데 총수께서 보시기엔 진짜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까?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네. 다른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해서 만든 상징성 가지고 연대의 틀을 만들고 자기는 총리하려고 하는 거죠. 중도 보수연합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구성하고. 나중에 자기는 거기서 총리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정도의 그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정중하게 이미 조언을 드렸어요. 정중하게요? 네. 직접? 메시가 물인유는 될 수 있어도 네. 거꾸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거꾸로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암만 생각해도 선수보다는 코치가 어울리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면전에서? 아니 제가 트윗으로. 근데 김종인 그 전 대표는 5선을 다 비례로 하셨잖아요. 네. 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경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촛불이 켜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군부 독재 또 여야를 다 넘나든 분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장을 맡기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네. 모든 나라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열정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당선된다. 그럼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실 겁니까? 문재인 당선자에게. 이재용 씨 사면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박근혜 씨는요? 둘 다. 심상정 대표가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일단은 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네. 공공부문의 네. 비정규직을 완샷으로 정규직화시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형이 아주 높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네.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게 법의 상식에 맞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변기가 걱정이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그거는 우리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제 질병과도 같은 거라고 하니까 구치소장께서 잘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의 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사면 없이 그거에 다 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바뀌려면요. 네. 바뀌려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그가 누구든 똑같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분이 박근혜 보험 들어가지고 즐거운 퇴임을 보내셨는데 그 보험이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또 전전 정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많이 해드셨어? 네,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얻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장 제가 이분이 국회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4대강 문제죠. 그 사자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4대강,
방산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래서 그 한 100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 4대강이요. 이게 4대강 하는데 한 7조 들었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매년 2조 2천억씩 들어요. 그리고도 지금 다 녹조라떼가 돼버렸잖아요, 전부. 이거 정말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대통령 되면 할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되면 진짜 수문부터 열어야 돼. 수문부터. 그래서 물이 흘러야, 물은 흘러야죠. 지금 거의 호수가 됐어요. 강이 아니고. 강이 호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웅덩이가 좀 웅덩이. 그래서 호수라기보단. 네. 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씨는 5년 해먹고 갔지만은 이 4대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을 괴롭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해야 돼요. 청문회 해야죠. 국회만 출석하면 되나요? 일단 국회에 왔다가 최순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최순실 재산 뭐 이런 걸. 이제 다 추적을 해야죠. 지금 지난번 특검에서 3천억? 네. 근데 그거는 그 국세청 자료만 가지고 한 거예요. 계좌도 안 털었어요. 그리고 밝혀진 것만. 그 다음에 네. 이제 독일 검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명으로 돼 있는 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한국 검찰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줄 용의가 있는데 요구를 안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탈탈 털어야 되고요. 그 정유라 씨가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저는 그 돈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 청년 사회상속제도의 재원으로 엎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2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만들어 달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한번. 그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는 어김없이 촛불이 켜졌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누리당도 깨졌고, 이재용 씨도 구속했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으면, 이제 촛불을 끌만도 한데,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신발끈을 동요매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정치권이 믿업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촛불을 끄면,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얻은 작은 성과마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후 대한민국이 정말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지를 가져도 어떤 분이 개혁 의지를 갖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정치 구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번에 내가 대통령 돼서 해보겠다 했지만 그냥 현상 유지 정치로 아무것도 못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정치 세력과의 대결 구도로 된다면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나마나 식물국회 빈손 정부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게 누구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정부 100%는 아니라도 개혁의 방향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구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하이라이트 그 포인트는 심상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빅그린으로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양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에라 헤어 드라이어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특허받은 BLDC 모터를 달고 나왔다니 기대가 됩니다. 1700와트 역시 강하네요. 유해 물질도 없고 정말 대단하죠. 쿨 버튼 2개로 빠른 전환. 네, 음이온도 나오니 머릿결도 좋아지겠어요. 에라 드라이어 완벽한 퍼포먼스로 딴지마켓에 입성합니다. 충전식 케어를 롤리팡도 함께 판매하니 든든하네요. 하루 한 포, 하루니아. 내가 네 C3G가 하루 한 포, 하루니아. 가격은 낮은데 성분은 C3G. 하루 한 포, 하루니아. 호, 아로니아 함량이 올라가는군요. 딴지마켓이 판매하는 하루니아.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비상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추미애 대표, 박 전 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은 뭐 모든 것을 다 저지하게 결사항전할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광장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때문에 아무 개혁을 못하겠습니다. 또는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 길목을 마지막으로 맡고 있는 김진태. 그 김진태 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빼고 그렇지만 또 야3당만 하게 되면 이번 탄핵이라는 게 진보 보수 여야 구도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른생활당, 이 바른생활당까지는 하면 국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생활당까지 4당이 합의하는 개혁이면 그러면 과감하게 비상국회를 운영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사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이 만나서 1월 달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1, 2월은 비상개혁국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해서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렇지만 국회의 3분의 2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법안이라면 일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직권상정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합법이니까. 특검법도 직권상정하고 다른 그렇게 개혁법안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벌벌 떨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특검법 처음 만들 때 제가 그 두 야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특수성은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기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안. 첫 번째로 사실 결정된 대선 후보죠. 예. 언론이 다뤄주지 않을 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의당 홈페이지가 세련돼졌어요. 이게 홈페이지 첫 화면이거든요. 굉장히 심다르크, 심블리, 사자후, 심장군, 사이다, 인민무력부장. 이게 우리 홈페이지입니까? 저 아직 못 봤어요. 정의당 김고은은 없나요? 예? 정의당 김고은? 1등 국회의원, 심깨비, 심장금, 정책 완판녀, 심돌프, 철의 여인. 심상정 대표가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 별명도 이렇게 쭉, 사진도 세련되고, 지나치게 잘 나왔어, 사진도. 우선, 왜 대통령 되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권력 잡아서 혁명하려고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60년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현상유지 정치 갖고는 안 되는 일이죠. 정치혁명이 돼야 가능한 일이고 그 정치혁명 할 수 있는 후보 감히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면서 국민행동에 나섰을 때 그때 촛불광장에 처음 모인 게 500명이에요. 우리가 100만 모이고 200만 모이고 결국 1600만 촛불이 켜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이번 촛불광장에 만약에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5개월 동안 촛불이 타기 어려웠을 만한 얘기였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왜요? 한미 네, 결국은- FTA도 있었죠. 한미 FTA도 네. 있었는데 이제 이라크 결국은 파병도 있었고. 그 핵심은 그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게 관련돼 있는 건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양산되고 또 다른 사회 경제적 신분으로 갈 거다 하는 걸 그때도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점거농성하고 어떻게든지 그 비정규직법 저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나이브했다 지금도. 그리고 그 후과가 너무 크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특히 이제 좀 아직도 이 답답증이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올 1, 2, 3월 20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단 한 건의 개혁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은 혁명을 원하는데 아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지만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야당은 일상적 해법의 범위에서만 현상 유지 범위에서만 해법을 찾으니까 답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정치 구도가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경쟁 구도로 이번 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뭐 어떤 개혁이 가능할까 진정으로 제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주당 왼쪽인 정의당과의 경쟁 구도 정도가 만들어져야 저는 촛불이 원하는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 누가 됐든 간에 그분 개인의 뭐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구도. 그러니까 왜 1, 2, 3월 달에 개혁을 못했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다.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이 불러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갈망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사실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 선거 워낙 짧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정권 교체로 막 밀려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는 진지하게 하실 거라고 봐요. 정권 교체 플러스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심상정에 주목하게 되실 거다. 목표 득표율이 몇 %입니까?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예, 당선자가 뭐 두 자릿수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세 자리 나오면 큰일 나요. 제가 어제 그 광주 갔다 왔어요. 그 두 야당이 이벤트를 세게 하고 쓸고 지나간 그 자리를 제가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 교체하겠다 그런 열망인데 제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민주당 정권만으로는 과감한 게 어렵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이 남북관계나 또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개혁적인 그런 노선을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기득권 편에 서왔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좀 각을 많이 세워서 아직도 후과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문제인식을 크게 가졌던 게 비정규직 문제하고 비정규직법 문제하고 삼성에 맞다. 맞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선출된 정당성을 가진 권력은 지금 국회밖에 없으니까 국회의장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싹 깡그리 무시되고 가다가 결국은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뭐 지금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직권상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린한 건데
예?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 행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왜곡하도록 국회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왜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냐. 그래 이제 두 야당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야3당 대표회담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별로 관철시킬 생각은 별로 없으셨던 거고 심상정이 조금 뭐 이렇게 세지 않고 좀 부드러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검찰이 말이야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지금 정권 교체 앞두고 딴짓할 수 있겠어? 그냥 놔둬도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거꾸로 해바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검찰을. 어쨌든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검찰에서 지금 우병우 라인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검찰도 확 좀 뒤집어야 되고 지금 아직 뭐 최경환 정경유착의 핵심 책임자 최경환은 지금 아직 검찰 손이 지금 뭐 불구속인가 이렇게 질문 하나를 했는데 14분 동안 지금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본물이 터지셔가지고 들어주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점 몇 %가 이때까지 가장 높은 득표율이어서 대선